이어폰 지원이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따로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자, 9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Hello? Hello, I want to visit your office. How can I get there? We're not far from the City Hall subway station. Okay, I'll take the subway to get there. Go out exit number 4. You will find the Plaza Hotel. I know that hotel. Okay, come to the Plaza Hotel and turn left at the corner. Then walk for about 50 meters. You will find the ABC building on your left. Okay, go to the Plaza Hotel and turn left. Then walk 50 meters to the ABC building. That's right. My office is on the 5th floor. Okay, I think I can find it. Thank you. 잘 들으셨습니까? 네, 문제 괜찮았죠? 요즘 괜찮았었는데, 자, 우리 한번 들은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남자가 한이라고 할 때는요, 대화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쓰다 지워졌는데, 원래 이렇게 M, W, 750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MW는 구분하지 않지만 쭉쭉쭉쭉쭉 써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쭉쭉쭉쭉 써내려가는 방법. 근데 오늘 뒤에서 하게 될 14, 15번인가? 누구의 마지막 말에 대한 누구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MW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돈 문제 나올 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남자랑 여자는 이미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몰라요. 저 그걸 모릅니다. 네, 아니, 아리까리 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요, 남자가 여자의 뭐에 가고 싶다? 들었어요? 사무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오피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오피스가 사무실인데, 근데 이 여자의 사무실을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여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사무실은 어떤 지하철역하고 그닥 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거기다 필기해 볼까요? i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not far from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디부터 멀지 않은 이런 표현입니다. not far from 하면은 어디로부터 멀지 않은 의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요, 거기로부터 멀지 않다는 얘기는 거기에 가까운, 이해 가세요? 거기랑 멀지 않다는 얘기는 거기랑 가까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운이라는 한 글자로 이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not far from. 무슨 단어로 줄일 수 있을까요? 어디 근처에 가까운? 그렇지. near가 됩니다. 에고. not far from과 같은 것은 near가 됩니다. not far from. 얘는 near랑.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가 나오면 nea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not far fro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ity Hall Station과 멀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시청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시청역에서도 몇 번 출구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몇 번 출구 근처에 있다고 얘기했죠? 4번 출구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하철, 기차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은요, 잘 들어야 될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출구라는 단어예요. 제일 첫 번째 출구. 왜냐면 길 이야기할 때 천안은 안 그렇지만 서울만 해도 몇 번 출구에서 몇 미터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외국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구가 영어로 뭐겠어요? 이 메모 안에 있는데 출구. E-X-I-T, 그치? exit. 오케이, 뭐라고요? exit. 이게 이 단어를 눈으로 출구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읽었을 때 이렇게 들린다라는 걸 알아야 듣기 할 때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출구가 영어로 뭐라고요? exit. exit.
물론 나처럼 이렇게 exit 정확하게 안 해주고요. 엑과 이게 약간 중간 발음 정도로 얘기하는 exit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exit라는 출구라는 또 저번에도 그러더니 자, 얘가 출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몇 번 승강장에서 탑승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기차도 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몇 번 승강장이라는 단어가 피읍으로 시작하는데 피읍 몇 번 승강장에서 탑승하세요 라는 말이 피읍인데요. 뭐게요? 피읍 따라해보자. platform platform 여러분 듣기는 말이 돼야지 듣기가 돼요. 선생님 뭐 잘 따라하라고 잘 안 하죠? 듣기 수업에서는 따라해야 돼요. 자, 따라해봅시다. platform platform이에요. platform platform 자 어떻게 쓰냐면요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platform 얘는 뭐냐면은요 탑승구? 네 기차 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해요. 탑승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exi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표시가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가 막 4번 이렇게 쓰지 말고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샵을 쓰면은 숫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4번 출구 이렇게 우리가 적는 방법, 노트 테이킹의 한 방법이에요. 알았죠? 4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4번 출구. 그리고 4번 출구 나오면 무슨 호텔이 있다? 무슨 호텔 있다고 그래서? 얘 피자 호텔이요? 피자 맛있고. 네, 플라자 호텔이 있다고 했어요. 플라자 호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모의 내용, 그림 보여주고서 고르는 1번 문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 메모에다가 이렇게 지워가면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서 나와서 turn left 하라고 했어요. turn left 하라고 해서 기억나요? 네, 우리가 turn left 하라고 했어요. 근데 turn left 한 다음에 이 듣기에서 몇 미터 걸어가라고 했죠? 그렇지, 50.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틀려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맞으신 분?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표시 안 함.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4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돈 계산 같은 거 할 때 50랑 15이랑 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15하고 왜 15 스펠링 틀렸네, 미안해요. 자, 얘하고를요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요 50는 발음이 짧아요. 50 하고 딱 끝나요. 근데 15는 15 조금 길어요. 발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요 짧고요. 그것도 적어놓으시겠어요? 얘는 길어요. 그리고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보기를 보면은 도저히 총합이 100 같은 게 못 넘어가, 200, 300이 못 넘어간다. 그러면 15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근데 막 돈 단위가 200, 300, 350 막 이래. 그럼 50일 가능성이 높지.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발음의 차이가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40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F-O-U-R 40도 마찬가지고 14도 마찬가지고 얘가 조금 더 길어요, 발음이. 알았죠? 모음이 2개잖아. 이가 2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ABC 빌딩에 이거 floor가 무슨 뜻이에요? floor? 그렇지, 층이란 뜻인데 혹시 건물의 층을 이야기하는 S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초성 힌트 S. 스테어는 계단이라서 조금 달라요. 맞아. 근데 스테어도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 스테어는 계단이라는 뜻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한 층이 생기죠. 잠깐만. 자, 이거요. 스토리예요. 스토리라고 해요. 층이 스토리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지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듣기 지문에서는 for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가끔 독해 지문에서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때는요,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0-story build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그게 10개의 이야기를 가진 빌딩이 아니에요. 알았죠? 10층짜리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요, 우리 꼭 여기다가 노트 테이킹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선생님도 아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고르세요. How may I help you? I need tickets for the special exhibition. What is the admission fee? How many are there in your group? 1 adult and 10 children. It's $20 per adult, and children are admitted at half price. Are there any group discounts? Yes, a 20% discount applies to a group, but only a group with over 30 people can get a discount. That's too bad.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적은 것 좀 봐주세요. 보이세요? 요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11번입니다. 아닙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자, 지금 선생님이 노트 테이킹 한 거를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쭉 말로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글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입니다. 그쵸? 근데 보니까 누가 손님이에요? 잘 들었나 보다. 누가 손님이야? 남자가 손님입니다. 그쵸? 근데 이 남자는 뭐가 필요해가지고 전화했지요, 지금? 말을 했죠? 그렇지. 티켓이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티켓이 뭘 위했냐면요. 스페셜 익스히비션을 위한 티켓이었어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들 좀 봐. 자, 돈 문제니까 선생님이 잠깐 들려주면서 얘기할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아닙니다. applies to a group Any group per there in special. 금액 10번입니다. 네. 대화를 듣고 남자에게 남자가 잘 들어보세요.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고르세요. How may I help you? I need tickets for the special exhibition. 들었어요? I'd like to buy a ticket for라고 했네요. Special exhibition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거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exhibition. 이게 전시회, 박람회 이런 뜻의 단어예요. 네. 물론 돈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장소 문제 같은 거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페셜 엑스피션에 대한 이 티켓을 사고 싶어요. 자, 그러고서 여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해서 정확하게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 어떻게 했냐면요. 다 필요 없고 몇 명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몇 명이라는 걸 한글로 쓰고 있는 동안에 how many people 이 말이 쫙 지나가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요. 이 글씨를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맞춤법도 필요 없어요. 내가 노트 테이킹을 보고 계산할 수 있을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만약에 내 맞춤법을 틀리잖아? 그럼 갑자기 그걸 지우고 그걸 쓰고 있어. 안 돼요. 듣기는 지나가 버려요. 이런 거를 선생님을 이렇게 몇 명이라고 선생님이 수업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숫자를 나타내는 이 노트 테이킹 기호가 하나 있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명, 샵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런 지문에서 돈 문제 지문에서는요. 한 그룹이 이만큼이 오진 않고요. 요 그룹 몇 명, 요 그룹 몇 명 이렇게 와요. 알죠? 주문 같은 것도 뭐 무슨 샌드위치, 뭐 무슨 샌드위치 몇 개 이렇게 하다 놓고 한 개만 주문을 안 해요. 애들이. 옵션이 꼭 있어요. 치킨을 시키고 콜라 시키고 이딴 짓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요. 두 개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랑 누구? 아이들과
어른들이 등장돼요. 자, 근데 그거를요, 막 아이들 몇 명, 어른들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요. 두 개의 그룹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뭐 어른, 아이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15살 이상, 15살 미만 이런 식으로 왜 전시회 같은 거는 나이에 따라서 돈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다른 그룹인 경우에 제일 쉬운 방법은 나이가 많으면 위에 화살표, 나이가 어리면 밑에 화살표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바쁘거든. 일단 어른, 아이 이거 언제 쓰고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어른이 영어로 뭐예요? adult. 그렇지. 그래서 A로 쓰는 선생님도 있고요. 애들은 영어로 뭐예요? children. 그래서 C로 쓰는 선생님도 계세요.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화살표가 더 빨라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른 몇 명?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 몇 명이래? 야! 그럼 이제 문제 망하는 거죠. 어른 몇 명? 현재 몇 명? 어른 몇 명? 어머, 어떡해! 정말 이 사람들 너무하네. 그럼 여러분이 돈 문제 틀리는 거예요. 돈 문제 3점짜리인데. 자, 들어봐. What is the admission fee? How many are there in your group? 들었지? How many? 그럼 샵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One adult and 10 children. 이제 들으셨어요? 네. 어른 한 명의 애들? 10.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되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봐봐. Fee? How many are there in your group? One adult and 10 children. One adult and 10 children 2초 안에 해결해 버려요. 그걸 언제 어른 아이가 언제 쓰고 있느냐고.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1명, 10명, 여러분 노트 테이킹에 1, 10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알았어? 자, 그럼 그 다음 보니까 It's $20 per adult.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Group? One adult and 10 children. 들어보세요. It's $20. $20.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40하고 14 이랬으면 $40. $14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12랑 20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는 12였어, 20였어. 20였어요. 20가 누구 돈이에요? 어른 돈이에요. 그 다음 혹시 들었어요? 애들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응? 근데 대놓고 $10라고 안 했을걸? 총 합쳐서 $100. 선생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총 합쳐서 $100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Are there in your group? One adult and 10 children. It's $20 per adult, and children are admitted at half price. 돈 안 받는다. 누가 돈 안 받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한번 적어줘 볼게요. 너네 적지 마세요. are admitted 이런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가 나올 겁니다. are admitted 그 다음에 half 요 admit만 한번 적어보세요. A-D-M-I-T 허락, 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락하다, 허가하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프는 알죠? 하프. 반절이지, 반절.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듣기 문제 여러분들이 해주면 안 되는데. 네. It's $20 per adult, and children are admitted at half price. half price 들었어요? admitted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half price는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른은 몇 달러? $20, 애들은 $10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왜냐면 내가 계산하는 동안 소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다 해놓고 돈 문제는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Are there any group discounts? 그냥 안 가요. 꼭 할인, 적립카드, 멤버십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금 그룹 할인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Yes, a 20% discount applies to a group. 혹시 이거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를 할인해 준다고 했죠? 20%라고 했어요. 그것도 못 들었어요? 그럼 다시 들려줄게요. 봐봐요. Group discounts? Yes,
A 20% discount applies to a group. 그치. 자, 그럼 이거를요, 어떻게 테이킹을 해야 되는가? 그룹 어쩌고저쩌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요, 이렇게 체크해요. 20%를 할인해준다라는 걸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 20% discount라는 말이 딱 나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세요? 중등부 듣기에도 할인 얘기 나오잖아. 그치? 할인한다라는 걸 너네가 딱 들었을 때 너네가 테이킹하는 거 20% 할인 이렇게 다 써요?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이제 나올 거예요. 할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가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너네 할인 있는 지문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마 뭐 몇 명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문제가 슬슬 더 했는데 쿠폰이 있으세요? 네, 그럼 쿠폰이 있으면 몇 % 할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요, 약간 본인이 숫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를 알 수 있는 팁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계산이 빨리 나오는 숫자가 돼요. 소수점 몇 나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자리가 딱 떨어지는 애들이 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해보실래요? 허접하게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면은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본인 편한 대로. 이거 노트 테이킹 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패턴이 생겨요. 선생님의 패턴이 이 화살표 미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긋는 것도 괜찮죠?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20% 할인을 한다고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But only a group with over 30 people can get a discount. 몇 명 people? 30명, 30 people. 13 했으면 긴 거예요. 30 people. 딱 끝났으면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 더하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20 더, 왜냐면 두 번 할인은 잘 안 해요. 듣기에서. 한 번 할인하고 끝내요. 네. 자, 그럼 20 더하기 10에 10명. 맞습니까? 그래서 총 얼마가 돼요? 120달러. 맞은 사람? 못 맞았죠. 돈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정말.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노트 테이킹하는 방법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집에서 딕테이션 해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딕테이션 할 때는 멈춰놓고 쓰고 해도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듣고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싶은 것 골라보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That's too bad. 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고르세요. John, you're going to retire next month. How do you feel? I have mixed feelings, Why? You will have a lot of time to enjoy life. but I don't know what to do. Take it easy. You have plenty of time. You can read books or learn a new hobby. How about learning golf? Many people recommended that, but I don't feel like it. Then try gardening. It's easy and relaxing. I bet my wife would love it if I gardened. What do you think about getting a new job? I don't want to work anymore. In fact,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What a wonderful idea. While taking pictures, you can walk around here and there. That's what I thought. 다들 1번이셨습니까? 이해는 괜찮았죠? 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가 퇴직이라는 단어를 알려줬어요. 뭐냐면은 retired, 퇴직한 이런 뜻입니다. retired, 퇴직한. 그래서 남자가 retired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유 좋겠다 할 시간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쩌고 feeling 그랬습니다. 혹시 들은 사람 있어요? 뭐냐면 mixed feeling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여러 감정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복잡한.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은요, 남자가 퇴직 후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가 주저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여자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절대 저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순서대로 여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저 1번서부터 5번까지 하면 얼마나 쉬워. 안 그래요.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순서대로 글이 전개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그림 문제 같은 경우. 그림 문제는 1, 2, 3, 4, 5 순서로 나와요. 이 말을 하는 게, 지문이.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이제.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자가 골프 배우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골프 좋아하시라? 싫어요. 해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는데 난 싫어. 그 다음 나온 게 정원가꾸기예요. 거기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I bet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뒤에 이제 대절이 나오거나 뭐 대절 아닌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나는 뭐뭐를 장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내가 딱 장담하고 확신하면 베팅 건다고 하죠. 맞아요? 그 bet 이 단어예요. 이거 그 방망이 배트랑 스펠링 다른 거 알지? 방망이 배트는 스펠링 뭐야? BAT예요. 그쵸? 네, 얘는 BET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정원 가꾸기를 어떤 단어로 정원 가꾸기를 했는지 아세요? 정원 가꾸기? 들었나? 정원이 영어로 뭐예요? garden. 동사로 garden 하면은 그게 정원을 가꾸다가 됩니다. 그래서 gardening 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영어가 명사를 그냥 동사처럼 확 써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메일은 이메일과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씨 중에서 눈, 비가 그렇습니다. 눈이 오다, 비가 오다. 맞죠? 네, 그랬는데 gardening은요. 이 남자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했어요. 내가 한다면 좋아할걸?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여자가 다시 일을 하는 건 어때? 남자가 하고 싶대, 싫대? 싫대. 지금 순서대로 안 한 거 보여요? 3, 4, 2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aking pictures 라고 이야기를 해요. taking pictures가 관심이 있대. 그랬더니 여자가 하라고 해서 말라고 했어? 하라고 했어요.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했나? sounds great 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서 사실 함정이 뭐였냐면 5번이에요. 왜냐면 여자가 사진 찍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go around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일주라고는 대놓고 안 했어요. 그쵸? 네. 자, 세계 일주는요. 예를 들어서 뭐 travel across the world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월드란 단어가 붙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돌아다닌다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현재 스코어가 지금 둘둘둘? 맞은 거 둘둘둘? 두 개? 이래가지고 경쟁 구도가 안 되죠. 똑같이 가면 어떡해, 네, 좀, 지환이가 와야 팀 짜가지고 팀별로 경쟁을 할 텐데. 그게 재밌네, 팀전. 팀전 해가지고 막 점수 한 다음에 나중에 스위치 해가지고 이기면은 쟤네 편이랑 우리 편 좀 막 바꾸고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막 이래야 재밌는데. 빨리 지환이가 와서 그걸 해야 될 텐데, 게임을.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안내사항을 듣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나온 글자를 지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각 객실에 개인 금고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각 객실에 냉장고를 제공한다 그러면 금고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적지 마. 힘들어. 네. 자, 오늘 좀 팁들을 좀 알려주려고. 12번입니다. 다음 안내사항을 듣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For your safety, we provide a personal safe in each guest room. You can also deposit your valuables at the front desk at no extra charge.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immediately report to us any unidentified strangers knocking on your door. Do not reveal your room number to strangers.
To enforce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we will be checking all visitors by cameras. 그냥 빨리 지나가지.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쪼레뱅 거 고려해서 0.9배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Knocking on and immediately when dealing with strangers. Front desk 을 고르세요. 네. For your safety, we provide a personal safe in each guest room. You can also deposit your valuables at the front desk at no extra charge.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immediately report to us any unidentified strangers knocking on your door. Do not reveal your room number to strangers. To enforce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we will be checking all visitors by cameras. 되셨어요? 다 말한 것 같지? 아닌디? 아닌디? 진짜 아닌디? 2번 4번 아닙니다. 정답은 1번 1번. 어려웠어요? 네. 초장부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선생님 왜 쓰지 말라고 했냐면요, 쟤네들이 1번서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1번서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니,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짧게. 우리 쪼랩들 어떡하지? 자, Dealing valuables person. 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For your safety, we provide a personal safe in each guest room. 네,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each guest room 때문에 1번의 각객실이 들리거든요.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은, 우리나라만 각객실이라고 했는데, 앞에 거는 잘 안 들리고, each personal room 하면 각객실만 듣고서 1번 맞는 거, 이렇게 내려간다고. 사람 마음이. 솔직히 그렇지, 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개인 금고란 말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금고, 거기다 적어봅시다. 금고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봅시다. 금고는 이렇게 널렁널렁해야 돼?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영어로 뭐예요? 튼튼한. S, 초성 힌트 S. 스트롱. 금고 어떻게 생겼어? 그걸 우리가 스퀘어 말고 네모난 물건을 뭐라고 하지? 큐브 넘어갔어. 쉬운 거 해. B. 박스. 근데 그렇잖아. 금고 영어로 strong box예요. strong box 딱 알겠지? 무슨 의미인지. strong box. 네. 그래서 personal strong box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개인 금고가 됩니다. 근데 금고는요, 뭔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쓰는 거죠. 안전한 영어로 뭐예요? 명사로 금고가 safe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근데 여러분, strong box 얘기 안 했어요. 각객실은 얘기했겠죠. 안전하게 해줄 거긴 한데 금고까지는 안 줍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죠? You can also deposit your valuables at the front desk at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요, 여기 나와 있는 보관해준다는 얘기는 너가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맡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can deposi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can 뒤에 나와 있는 단어 발음이 뭐라고요? deposit. 이 deposit 같은 경우는요, 맡기는 것도 되고요,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 것도 deposit 한다고 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예금 한다고 하죠. 맞아요? 네, deposit. 그래서 이 can deposit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valuables라는 단어를 아마 했을 거예요. valuables. 이 귀중품이 가치 있는 것들인 거 알죠? valuables.
귀중품. 근데 이 valuables를 어디다 맡긴다고 했냐면요. 안내 데스크라고 했는데 혹시 안내 데스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information desk 또는 안내 데스크는 저기 안쪽에 있어? 제일 앞쪽에 있어? 제일 앞쪽에 있죠. 건물 들어가면. 앞쪽이 영어로 뭐야? front desk. 맞아. in front of에서 나온 말입니다. front desk. 네, 그래서 이 안내 데스크를 여기서는 front desk라고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Each guest room. You can also deposit your valuables at the front desk at 들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를 알면 듣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근데 듣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봐야 돼, 말을.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no extra charge. no extra charge. no extra charge. 한 번만 더. You can also deposit your valuables at the front desk at no extra charge. 들었어요? 끝에 no extra charg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무료라는 말을 free라고 해줬으면 좋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요금이 no,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요금이 extra charg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요금 extra charge 추가 요금 없이 네,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한 번만 더. Be cautious when be cautious. 들었어요? be cautious. 자, 여기 나오면 이 be cautious라는 것을요. 이렇게 씁니다. be cautious. 이 tious,가 shares 발음이 되는 거. be cautious. be 띄고 cautious입니다. 잘 못 들었지, 은서. 네, be 띄고 cautious예요. 선생님이 띄었을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be cautious. 이게 주의해라의 뜻입니다. 알겠죠? 주의해라. 자, 썼으면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저기 플레이어를 띄우려면 지워져가지고 지울게요. 자,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dealing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을 들었습니다. giving도 들으셨어요?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네. 여러분 딕테이션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들어도 돼요. 채워넣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personal information을 들었을 테니까 안 쓸게요. 타인이 영어로 지금 뭐라고 했죠? strangers. 그렇지. deal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뭐?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너의 개인 정보를 줄 때 낯선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3번 맞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And immediately report to us any unidentified strangers knocking on your door. 오, 너무 어려워. 다시 한번. Immediately report to us with strangers and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네. And immediately report to us report to us. report인데 트가 잘 안 들려요. report. 보고하다의 뜻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any unidentified strangers. 자, 여기에서요. any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요. 이거 너네 딕테이션 할 때 선생님이 빈칸 만들어놨는데 니네가 모를까봐 좀 어려운 말들은 같이 쓰는 거예요. any unidentified person입니다. any unidentified person. any unidentified pers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은요, unidentified를 정확하게 un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실제로 들을 때는요, 요 any의 ny하고 요 un이랑 합쳐져가지고 이게 묶여서 들릴 거예요. 자, 근데 이 identify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 시험 안 외웠나요? 와씨. 사전인 줄 알았네. 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 identif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identify. 여러분, 우리 네이버나 다음 접속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죠. 그 아이디는 나한테 하나 부여되는 거죠.
그 아이디를 보면 돼. 신원이 뭔지 알죠? 이현주, 나이 몇 살,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 identifying, 요게 신원 확인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on이 붙었으니까 신원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신원 확인 안 된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알겠어요? 네. 자, 그랬고 마지막 5번은 잘 들었을 것 같은데? Knocking on your door. Do not reveal your room number to strangers. 네, 요건 좀 알아둬야 되겠다. reveal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reveal. 드러내다의 뜻입니다. 너의 룸 넘버 드러내지 마세요. 당연하지. 거기 객실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막 내 방은 402호!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고. 네. 자, 뭐 어쩌라고 다 오라고? 파티하는 거 파티? 자. enforce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we will be checking all visitors by cameras. 이건 너무 쉬웠죠? 네. 금고라고 안 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듣고 딕테이션을 해오는 것까지가 목요일의 숙제입니다. 오케이? 네. 쉬고 나서 우리 어법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이제 부사절이었고요. 그쵸? 부사절이었고, 우리가 명령문을 if로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했었었는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자, 72페이지에 이제는 명사절 접속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 요 명사, 그러니까 70쪽 쪽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래가지고 뭐 both, and, 뭐 either, or 이런 식으로 짝꿍이 있었던 애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명사절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절이, 그치? 절은 우리가 뭐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절은 뭐가 있으면 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그쵸? 그럼 주어 동사 없으면 구. 다시 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가 있으면 사실 문장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말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이라는 것을 잠깐 편의상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명사절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명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절, 즉 문장을 문장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명사의 역할을 하겠다. 명사 역할로 바꾼 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문장 앞에다가 어떤 접속사들을 붙였더니 어떤 역할이 되는가를 알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명사절을 하기 위해선 특정 접속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략이 가능한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if나 whether. 그 다음에 OW1H 의문사들. 얘네들을 우리가 주로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생략이 가능한 무슨 접속사? 생략이 가능한 접속사 뭐라고요? that. 두 번째는 if나 whether. 세 번째는 WH로 시작하는 무슨 사? 의문사. 얘네들이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 역할로 바꾼다고 했는데 명사 역할이라는 거 우리 문장에서 세 가지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명사 역할이라고 하죠?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주로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 문장에 대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제일 첫 번째.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at은 두 가지 특징인데 여기 좀 나오지만 첫 번째, 해석을 원래 안 해요. that 자체는 해석을 안 해요. 근데 that이 붙으면 그 문장 자체를 뭐뭐인 것, 뭐뭐 한 것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that은 뜻이 없어요.
근데 대시 붙으면 그 문장 전체가 뭐뭐인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만드는 경우에는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that은 생략 안 하고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에서는 생략 안 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일 땐 요 that을 생략을 해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은요. That Tony doesn't eat cheese is surprising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뭐가 될까요? doesn't eat입니까? is입니까? 이 문장에서 문장의 이 주어 동사 구분하는 십자가 그으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is라는 동사에 걸리는 주어가 치즈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 전체가 is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절 부분만 현주가 한번 해석해 볼까? 토니는 치즈를 먹을 수 없진 않고 먹지 않는다. 그렇지. 자, 요 that 부분만 해석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토니는 치즈를 먹지 않는다입니다. 그쵸? 이건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놀랍다 라는 동사의 주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문장 주어가 될 수가 없지만 그 문장을 명사로 만들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그 역할을 하는 게 that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문장의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은 이끄는 사람 리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책에서 이 that이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이럴 때예요. 앞에 나오니까 이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토니는 치즈를 먹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that이 붙는 바람에 토니가 치즈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that 자체는 뜻이 없지만 that이 붙으면 뭐뭐라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알겠죠? 선생님이 that의 뜻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tha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네, that이 붙은 문장이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도 나왔지만 영어는 주어가 긴 꼴을 못 봐요. 알지? 어떻게 하고 싶지? 주어가 길면?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 누구를 채워놓고 싶어 해요? 가주어 it을 채워놓고 싶어 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it이 가주어구나. 얘를 가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주어가 that서부터 cheese까지 붙는 진주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it이 가주어인 걸 알려면 입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뒤에 that이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저 it을 우리가 가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that을 it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주어 자리에 놔뒀을 경우에는 단수주어 취급합니다. 아시죠? 단수입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미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놓은 경우입니다. It wasn't true.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진짜가 아닌지는 that 이하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it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가 되는 거고 진짜 주어는 that절이 되는 거죠. 축제가 would be cancelled 그랬는데 would가 뭐뭐일지 모른다의 뜻이 있죠. will보다 가능성이 낮을 때 쓰기도 하고요. will 아니고 시제가 과거가 될 때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에서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가 wasn't니까 맞췄겠죠? 그래서 축제가 취소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축제를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했단 얘기죠. 취소될지도 모르는 건 뻥이었다. 취소 안 됐단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했단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을 쓰는 거를요 아무 때나 쓰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우리 동사다 보니까 think, remember 안 그어도 됩니다. believe, say, hope, know 이런 애들입니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think, believe, say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think, believe, say. 뒤에 대시 자주 나온다. 아, know도. 뭐야, 6개 중에 4개 하르래. 아무튼, 네. 그래서 요 4개들은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보니까 remember that we need to protect animals 그랬습니다. remember는 기억하다인데 앞에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럼 기억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할 거가 뭐냐면 대서부터 끝까지입니다. 보니까 얘 대시 없다고 생각을 하면 we라는 주어, need라는 동사, 투부정사가 need의 목적어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있던 protect의 목적어가 animals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that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내는가? that을 써놓고서 저 대시 관대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1번부터 5번까지 대시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뒤에가 완전한지 그럼 접속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관대였으면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었겠죠. 여기 지금 없잖아. 대답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ink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생각을 한다. 뭘? 그 생각한다는 게 뒤에 나와 있죠? 그녀가 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미스의 목적어가 비행기 이렇게 됩니다. 완전하죠. 비행기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hat, she 쫙 있는 문장을 think의 목적어로 만들어줬어요. 이해가세요? 뒤에 완전하죠? 접속사. 그 다음에 I believe, 내가 믿어요. 뭘 믿어요? 그녀가 좋아할 것이다. 이 옷들을 완전하죠. 그러면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remember의 목적어, think의 목적어, believe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대절을 다 괄호쳐줬어요. 뭐가 가능하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치? 자, 근데 이 밑에 보겠습니다. 대절이 보어로 쓰여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한데요. 맞아요. 주로 주격 보어로 잘 쓰거든요. 자, the fact. 사실은 뭐냐면 is 이하입니다. 근데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격 보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동사의 주격 보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쓰인 건데 여기도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I, 주어, you, 동사, 목적어, your secret 이런 식으로.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라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사실이 뭔지를 몰라요. 얘를 누군가가 보충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그 보충 설명할 때 that을 쓰는 거예요. 그 that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격 tha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써놓을까요? 동격 that. 동격 접속사 that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동격 접속사 that은 추상명사들이랑 같이 쓰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추상명사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개념은 알고 있으나 걔를 딱히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사실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실체가 없거든요. 추상적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추상명사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뭔지는 알겠다. 근데 형태는 없어. 응? 네? 행복? 아, 행복은 추상이긴 하거든요? 추상이긴 한데 행복이라는 것 자체에 감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걔를 굳이 뒤에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실 추상명사이긴 합니다. 맞아. 해피니스도 그렇긴 해요. 근데 대절을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대절을 설명할 수 있는 추상명사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사실 같은 거는 사실이란 말은 뭔지 알겠는데 그 사실이 뭔지를 설명 안 해주면 걔가 무슨 사실인지 모르거든. 근데 행복은 설명을 안 해도 기분 좋은 느낌이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우정? 우정도 그렇잖아요. 우정도 뭔지는 알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추상명사 이 대시 보충 설명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의견이에요. opinion. 왜냐면 의견이라고 하면 뭔지는 알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나는 의견이 있어 라고만 하면 꼭 뒤에 무슨 의견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이해가요? 하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정이라고 하면 누구랑 친한 건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은서랑은 안 친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은서를 친하지. 아무튼 네 그렇죠.
전 유나랑 제일 친한데요. 유나랑의 우정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게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opinion입니다. 의견. 무슨 의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믿음. 뭔 믿음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갈까? 얘도 이제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뉴스. 뉴스도 무슨 뉴스인지를 알려줘야지. 야, 나 뉴스 있어. 그러면 약간 어쩌라고. 뭔데? 약간 이렇게 되잖아.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얘네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동격 접속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fact, opinion, belief, use 이런 애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나올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뭐냐면 fact 이하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만 하면 무슨 사실인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사실인가? 여기서 설명해 주죠. 무슨 사실이래요? 아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다했다. 최선을. 완전한 문장이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동격 접속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격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를 구분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격 접속사 that도 앞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 that. 근데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연결만 하지 뒤에 뭔가를 보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연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연결만 해요. 땜빵을 못 해요.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 that인 경우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연결도 하지만 뒤에 빠져있는 대명사를 땜빵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해져야 됩니다. 얘가 들어가서 뭐 할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 당연히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내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그냥 명사절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라고 하고요. 어렵게 내면 이 동격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적었으면 잠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용량 써보세요. 아, 미안해. 뉴스 말고 팩트 하자. 미안해. 자, 지금 요 두 문장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똑같이 fact라는 단어가 that 앞쪽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얘는요, 이 that 앞에 얘가 있지만 뒤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동격 접속사예요. 이해 가세요? 앞에 나와 있는 fact라는 거를 완전한 문장이 같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두 번째 보니까 he tells a fact. 그 남자는 fact를 이야기를 했어요. 얘도 명사예요. 그치? 얘도 명사인데 뒤에 보니까 대조사에 이르고서 얘는 no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완전 불완전? no의 목적어가 없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해 가세요? 그럴 때는 이 that이 연결도 해야 되지만 no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결도 해야 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빠진 것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참고로 목적어 대신 했으니까 이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가리? 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if 그랬는데요. 이 whether or not if 같은 경우는요.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게? 만약 뭐뭐라면 아니에요. 찾아봐 빨리. 눈치 있는 청소년이 답을 찾는다. 그렇지.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if는 뭐뭐인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왜냐면은 알다시피 or not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whether 안에. 자, 그랬는데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인가? 만약 뭐뭐라면인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명사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알다시피 개가 없어도 문장 성분에 빠진 게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죠.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일 때는요. whether를 안 쓰고 unless를 씁니다. 이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죠. 네. 자, 그래서 whether절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 3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근데 if는 목적어만 쓰입니다. 주어 자리는 안 써요. 가끔 그래가지고 if가 명사절인데 주어 자리에 넣어놓고서 틀린 것은 이렇게 찾으라고 나올 때 있어요. 명사절이지만 if는 주어 자리에 못 넣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왜 딱히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if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면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명사절 접속사까지 써주나 그럼 헷갈려요. 헷갈려서 그래요. unless랑 whether는 다르게 생겼잖아. 딱 보면 구분이 된다고. 근데 if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명사 역할, 주어 자리에도 있다가 부사절 접속사 역할도 했다가 그러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헷갈려서 그래요. 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보니까 whether he lied or not 요만큼의 문장 괄호 쳐주세요. 요만큼의 문장이 i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whether he lied or not 이라는 이 문장이 없으면 이 문장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돼요. 그쵸? 그럼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명사절.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is not certain yet. 우리 certain이 거기 있지만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죠.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can't predict. 그런데 predict가 지금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세요. 해석에서. predict. 예측하다. 그렇지. 자, 그러면 나는 예측을 한다, 못한다? 여기서 지금 예측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측하다라는 말은 목적으로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뭘 예측할 건데,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if, 괄호치고, succeed, 닫아보세요. 이만큼까지가 predict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succeed는요, 그냥 주어가 성공하다,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 없어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성공할지를 예측을 못하겠다. 을룰로 해석이 됐죠? 목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question. 질문은 뭐냐면 is 이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뒤에 whether 괄호 열고 me에서 괄호 닫아봅시다. 요만큼이 있어야 is라는 비동사의 주격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질문은, 문제는 그 남자가 나를 믿는지 아닌지이다. 주어, he, trust, 동사. 얘는 믿다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지가 나와야 돼요? me. 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영어는 또 whether절이 긴 것도 잘 못 봐요. 그 꼬라지를 못 봐. 그럼 주어 길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 뒤로 돌려. 뒤로 돌리고 앞에 빈자리 누구 집어넣어? it. 가져, it.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It's your choice. 네 선택이야. 그렇게만 하면 네 선택이 뭔지를 모르잖아. 뒤에서 알려주는 거야. Whether you have lunch or not. 네가 점심을 먹는지 아닌지는 너의 선택이다. 뒤에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점심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선택이야. 배고픈데.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간접의문문 할 때도 이걸 쓰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쉬운 거 체크만 풀고 끝냅시다. 그러면 당연히 73페이지는 뭐가 된다? 과제가 된다. 너무 신나죠? 신난다. 신나지?
신나잖아. 자, C번 풀 때 주의하세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을 꼭 집어넣어서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일단은 72쪽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써서 밑줄 긋고 하라고 했는데 같이 보면은요. 자,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절이면은 명사절이에요. 그쵸? 보니까 일단 문장 전체를 다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다? 윤아 한번 1번 해석해볼까? 체크하고. 그가 영어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아야, 여기 나와 있는 명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명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괄호 칠래. 밑줄 그으면 지저분해. 어디에서 괄호 열어서 어디에서 괄호 닫으면 명사절이에요? 대에서 괄호 열어서 어디서 닫을까요? 그렇지, 끝까지 쫙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절이 명사절인데 이 문장 전체에서 이 대절이 S 역할이에요? C 역할이에요? O 역할이에요? 대절 2. 목. 누구의 목? 그렇지. 동사 think의 목적.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유나야. 대절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위에 관대여야 되는데. 완전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맞죠? 네. 그 다음에 은서 2번. 명사절 어디에서 괄호 열어서 어디에서 괄호 닫으면 돼요? 외절에서 열어서 or나. 그렇죠. 자, 열었어 닫았으니까 해석. 문제는 그녀가 5시에 여기에. 그렇지. 자, 여기 나와 있는 by 뒤에 시간 나오면 혹시 여러분 이거 얼마까지인 거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은요, 그 일이 완료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서가 방금 해석 잘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여자가 5시까지 여기 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다, 오케이?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걔가 5시까지 올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명사절인데, 그럼 이 명사절이 은서야, S 역할, C 역할, O 역할. O 이즈인데? 보어니까 C 역할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비동산 뒤에 목적어를 못 가지고 다니니까. 자, 마지막 현주. 명사절 어디에서 괄호 열어서 어디서 닫을까요? if에서 네, 이벤트에 닫으시면 됩니다. 자, 열고 닫았으면 해석해 볼까요? 나의 친구들과 나는 베키. 차리티 이벤트가 문제인 것 같은데? 차리티 이벤트는 자선행사. 자선행사를 이거 왜 단어가 어려운데 각주가 없니? 어땠는데 참석하다. 우리가 if가 명사절일 때요.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지요? 이거 찾아봐. if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그렇지. 뭐뭐인지.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나의 친구들과 나는 누가 오늘 현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자꾸 주어를 쓰러 하죠? 네. 나의 친구들과 나는 네. 자선행사에 할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오케이. 나의 친구들과 나는 베키라는 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charity 이벤트는 뭐 자선행사? 자선행사 뭔지 알지? 뭐 바자회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남들 도와주려고. 이런 자선행사에 will attend. attend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참석하다.
참석을 할지 를 알기를 원한다. 맞아요. 자, my friend and I 주어 want to 동사 want 그 다음에 to know가 목적어이긴 한데 우리 투부정사가 되어도 동사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적어 필요한 목적어 써야 돼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 주의해야 될 점 if가 부사절 접속사면 미래 시제 못 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미래 시제 못 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if가 명사절 접속사잖아.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요. if에다가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가 문제로 나와요. 애들이 하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attends 해놓고서 맞다고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알기를 원하는 거면 아직 참석 안 한 거예요. 이미 참석했으면 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치? 근데 안 왔으니까 참석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에 미래 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73페이지까지 과제입니다. 과제 별로 없죠? 오늘 듣기가 좀 과제가 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단어 제시험 없어요? 3개? 해보셨어요? 하나요?